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가온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임종원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2상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남성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학생 대신 인질을 자초한 교장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동 기자, 아직은 교통이 좀 수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좀 막힐 걸로 예상됩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닷새간의 연휴를 맞아 오늘 오후부터 귀성 행렬이 몰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3시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6시간, 광주 4시간 40분, 대전은 3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엿새간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하는 민족 대이동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설 당일인 화요일에 가장 많은 952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 정체는 모레 일요일, 귀경길 정체는 화요일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광주 5시간 30분, 강릉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광주에서 8시간 50분, 강릉에서는 6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연휴에도 면제되는데요. 모레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곳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도 적지 않은데요. 모두 122만여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요 출국장 운영 시간을 늘리고 편의시설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설 연휴 전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로 올림픽 개막 7일째 드디어 우리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따낸 건데요.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세계 랭킹 1위 최가온이 우리나라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끝난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17살 고등학생보다 최가온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설상 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입니다. 값진 만큼 정말 극적인 금메달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내린 폭설 때문에 1차 시기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큰 부상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충격의 여파 때문에 2차 시기에서도 착지에 실패하면서 메달권에서 멀어지나 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모든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90.25점을 기록,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2위로 밀린 클로이 김이 마지막 시기에서 역전에 실패하면서 1위가 확정되는 순간 최가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대에서도 연신 눈물을 훔친 최가온은 우상인 클로이 김이 갖고 있던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갈아치우는 새 역사도 썼습니다. 남자 쇼트트랙의 18살 에이스 임종원도 조금 전 끝난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임종원은 지난 혼성계주 노메달의 아쉬움을 이번 동메달로 시원하게 풀었는데요. 이 종목에서 8년 만에 따낸 값진 메달이자 이번 대회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의 첫 메달입니다. 주종목인 1500m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다음에는 금메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불과 1시간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 법안을 문제 삼으며 등 뒤에 칼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직격하면서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되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오찬을 약 1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반대와 국회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또는 개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직전에 무슨 결례냐며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청래 대표와의 독대 없이 오찬 일정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간 국회 입법 속도에 답답함을 여러 차례 표명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려고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 야당이 빠진 오찬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협력의 물꼬를 트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다소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강행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오찬을 불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또한 중단시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대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최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결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며 오찬 회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종 결정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하는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지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본회의 참여 또한 거부하며 민주당 주도로 민생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황을 문제 삼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또한 첫날부터 중지시키며 한동안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재판소원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사심제라면서 재판 지연이 속출하고 소송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사심제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101조가 규정한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에 재판 소원을 도입한 독일도 인용률이 극히 낮다며 소송 비용만 들고 재판은 늦어지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충분한 수기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력과 조직 가지고는 폭주하는 헌법소원 사건, 특히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는 국정원 보고가 공개됐습니다. 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와 통화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 공격당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테러범 김모 씨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테러범 김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테러범이 이 유튜버의 사무실까지 찾아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는데 실제 유튜버와 테러범의 만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덕도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TF는 당시 회의록과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회의장 승인을 얻지 못해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가운 설이지만 귀성길 꽉 막힌 고속도로만 생각하면 막막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 차로가 운영되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올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1에서 3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이 조정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저녁 8시부터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 일반 차량 출입이 금지됩니다. 통제는 선고 다음 날인 20일 0시까지 이어집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됩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정황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7년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7년이 선고된 만큼 항소가 이뤄져 2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부도 연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는 19일에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폭동이자 내란 행위라고 못 박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가 계엄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내란이라고 재차 규정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같다 보니 크게 벗어나는 판단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다른 판단이 나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기현 재판부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큰 거 한 장 1억 원을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안을 전달받은 강 의원은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고 결국 돈을 건네받았다고 봤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쯤 김경전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강선우 의원의 당시 보좌관인 남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넣어주면 인사를 하겠다며 큰 거 한 장을 제안했습니다. 남 씨에게 보고받은 강 의원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고 2022년 1월 7일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SNS로 다른 피의자들을 압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매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노트북에 빈 상자가 발견됐지만 기기는 나오지 않은 점도 미심쩍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서엔 핵심 쟁점에 대한 당사자 사이 진술이 모순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많이 존재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 국회에 보고됐고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어제 경찰에 처음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무리한 고발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가 인파를 뚫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전 씨는 연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듭니다. 국권문란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씨를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가지고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전 씨는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여 원을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말해 고발됐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 달러, 1억 4천여만 원을 내걸면 나설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재차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하면 이재명의 정치 자금, 바로 대장동에 있던 벌었던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돈이 현재 싱가포르에 1조 원 이상 돈이 있다라고. 직접 세운 언론사에 기자증을 목에 걸고 출석했는데 언론 탄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경찰은 전한길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조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가올 북한 주요 행사에서 김조애의 의전 수준과 호칭, 공개 활동 범위 등이 주목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업체 3곳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6번이나 가격을 올렸고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만 소통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에서 한 승객이 하행 방향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에선 30대 직장인이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은채 기자입니다. 선로가 흙으로 덮여 있고 승강장 한쪽에 폴리스 라인이 수거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부천 중동역에서 한 승객이 다가오던 전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승객으로 선로에 무단 진입해 엎드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동차에 치인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하행선 1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사 측은 타고 있던 승객 560여 명을 하차시키고 후속 전동차에 탑승시켰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안에 처박혔습니다. 가게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기 김포 통진읍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손님 5명이 다리 또는 손을 다쳤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 노형동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폐기류 15톤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텔 2곳에서 보름 사이 20대 남성 2명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음료를 건넨 여성은 의견 충돌이 있어 피해자를 재우려고 음료를 건넸는데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입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A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A씨는 20대 남성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2시간 뒤 혼자 빠져나왔고 이 남성은 이튿날 오후 6시쯤 객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음료를 건넸다며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대규모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상지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을 확인해 보니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기관 이전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29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주요 시설 이전을 통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급 대상지에 포함된 수도권 공공기관 7곳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던 기관도 주택 공급이 아닌 기관 이전 관련 의견만 제출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과천 경마공원입니다. 이 경마장 부지를 옮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9,800가구, 2030년 착공이 목표지만 정작 기관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마사회 측은 말산업과 경마 종사자 생계 등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면 이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동대문구 등 도심에 있는 기관들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연구 환경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건 물론 조직 안정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방연구원, 경제발전전시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허공에다 집을 짓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정책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급급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발표만 했다. 해당 기관들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계속 반발할 경우 착공이 지연돼 공급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후계 수업 수준을 넘어 사실상 후계자로 굳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는데 국정원이 후계 내정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조종사들의 거수 격려를 받았고 각종 지방 공장과 호텔 준공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신형 핵잠수함 건조 현장에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으로 참배했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후계 수업과 내정, 공식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이듬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후계자로 공식화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주애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동당 규정상 아직 당원이 될 수 없어 공식 직책 부여는 시기상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직을 부여받고 그다음 제 노동신문에 이름이 명시되고 그다음 제 개인 우상화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국가당대에서 후계자 관련 언급 가능성이 낮다. 정보당국은 다가올 당 대회와 주요 행사에서 김주애의 의전 수준과 호칭, 공개 활동 범위 등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3곳이 국제 투자 분쟁 절차에 가세했고 미 공화당 의원 모임도 쿠팡 측에 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 미국 투자회사 3곳이 추가로 가세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으로 기존 투자사 2곳과 함께 국제 투자 분쟁과 미 무역대표부 청원 절차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 예정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관련 비공개 진술 청취를 공개 지지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elevate the issue more broadly, but also bring Congress into the mix that could, lead the president to take actions that disrupt the trade agreement. 미국 언론은 이번 사태가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 특히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쿠팡 사태가 단순한 기업 분쟁으로 끝날지 통상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 청문회에서 약속한 야간 택배 체험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있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오늘 야간 택배 체험을 하겠다고 밝히자 쿠팡 측이 3월 초에 같이 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주간 택배 업무보다 야간 업무가 더 힘들다는 증거를 모른다고 답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하지만 약속과 달리 쿠팡 측은 지난달 염태영 의원에게 로저스 대표의 경찰 소환 일정 때문에 체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염 의원을 포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오늘 야간 택배 체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쿠팡 측은 미국 하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어 3월 첫째 주로 일정을 조율해달라며 배송 체험은 반드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노조의 협조를 받아 실제 체험 일정을 확정하자 쿠팡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99원 생리대 판매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한 데 이어 정치권에도 유화적 태도로 접근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청소년이 학생 300여 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 권총을 몰래 탈취한 상태였는데요. 학생들을 대신 인질을 자처한 학교 교장이 인질범의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이 부상자를 안은 채 구급차로 급히 뛰어갑니다. 진압 방패와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도중에도 총성이 울립니다.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청소년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총기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을 흉기로 위협해 권총을 뺏은 뒤 학교 학생 300여 명을 볼모로 삼은 겁니다. 처음으로 여학생이 인질로 잡히던 순간 학교 교장 사시팟 신사모소는 대신 자신을 인질로 삼으라고 나서다가 총알 2발을 맞았습니다. 교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2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경찰은 인질범에게 총을 쏴 제압했습니다. 학생 2명도 각각 총격과 파편에 맞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극을 벌인 청소년은 지난해 마약을 사용한 경력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그제 중국 상하이 훅차오 국제공항 인근 대로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며 인근 건물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은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주변에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훅차오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공사장 주변 대로입니다. 금이 간 땅이 서서히 꺼지며 내려앉습니다. 계속된 붕괴에 주변에 있던 조립식 건물과 자재들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하 수도관이 파열된 탓에 밑으로 떨어진 자재들은 마치 저수지에 빠진 듯 둥둥 떠다닙니다. 상하이 지하철 공사 현장의 도로가 폭삭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0m 이상, 깊이도 5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입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미리 피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땅 꺼짐 현장은 1km 이내에 500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된 곳이었는데 현재 출입이 통제되면서 출퇴근 시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사 중 지하수 누출로 땅 꺼짐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설을 맞아 고향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글라데시는 명절도 아닌데 수만 명의 국민들이 고향으로 대이동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차역엔 발 디딜 틈이 없고 기차에도 이미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수만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수도 다카를 떠나 고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겐 의미가 깊은데요. 2024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Z세대 시위로 15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치러지는 첫 민주적 선거거든요. Z세대 시위 당시 유혈 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75명. 혼란 끝에 찾아온 선거가 방글라데시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을 가져올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마을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홍수가 나 마을이 온통 물에 잠긴 건데요. 반려견들도 주민들과 함께 구조됐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가전제품들을 실어 나릅니다. 구해야 할 건 물건만이 아닌데요. 물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뒤따르는 강아지를 트럭 위로 끌어올리고 집에 갇히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반려견들도 구해냅니다. 겨우 눈을 뜬 강아지들은 다행히 엄마와 함께 구조됐네요. 콜롬비아의 2월은 원래 가장 건조한 달인데 1월 말부터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가 난 겁니다. 이미 최소 44명이 목숨을 잃었고 12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요. 심각한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앙입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온다는데 피해가 커지진 않길 바랍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유인 달 탐사용 우주선을 회수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만 가진 기술이었는데요. 달 탐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3, 2, 1, 영어! 로켓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중국이 차세대 유인 우주선 멍저우를 로켓에 태워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잠시 뒤 낙하산을 탄 우주선 귀환 캡슐이 바다로 내려앉습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선의 비상시 탈출과 회수에 사상 처음 성공한 겁니다. 현재 재사용 로켓을 상업 운용하는 곳은 미국 스페이스X가 유일한데요. 회수 기술을 확보하면 비용을 아끼고 더 자주 발사할 수 있다죠. 2030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목표에 중국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침체한 한국 영화를 살릴 구원투수 휴민트가 개봉했습니다. 여기에 창작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10주년을 맞아 더 위대하게 관객을 찾아왔는데요.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휴민트는 국정원 블랙요원인 주인공이 자신의 정보원을 잃은 후 냉혹한 임무와 인간적인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압도적인 액션을 선보이는데 카체이싱, 다트 액션, 하이라이트인 총격신 등 유승한 표 액션이 영화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유승한 감독은 특기인 액션에 휴머니즘과 로맨스를 얹어 냉혹한 현실 속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작지만 거대한 파장을 스크린에 깊이 있게 풀어내며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1986년 일본에서 태어난 보노보노는 보통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거대한 모험을 떠날 때 보울이 곁에 조용히 머물며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간결한 대사로 어린이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어른에게는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며 호기심과 친절, 그리고 소소한 유머로 40년간 조용히 우리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으로 300여 점의 원화와 콜라보레이션 아트워크를 통해 보노보노와 포로리, 너구리 친구의 삶과 우정,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수수께끼들을 함께 나눕니다. 북한 최고 특수부대인 5446 부대의 조장이 남한에 침투해 동네 바보로 살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웹툰부터 700만 관객이 본 영화까지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이야기는 이미 친숙하지만 아크로바틱, 무술, 비보잉, 군무 등이 결합한 화려한 액션과 고난도 퍼포먼스 등의 중독성 있는 넘버가 신선함을 책임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동구 자체가 이 모습으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엄마에게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받으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어제 담화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오늘 새벽 나가사키현 앞바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일본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숨쉬기가 답답하시죠. 오늘도 대기 정체에 이어서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들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방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 따라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비교적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고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도 없겠는데요. 다만 월요일에 동해안 지방을 따라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다시 설날 당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중북부 지역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3.7도, 춘천이 영하 3.4도, 부산 5.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광주 13도, 부산 14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정치인들은 기차역, 시장, 거리 곳곳으로 나가 민심을 경청합니다. 덕담도 있지만 쓴소리도 빠지지 않죠. 특히 이번 설엔 여야 모두 듣기 불편한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청취한 민심을 편식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정치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you